그래서 인제 AI가 인제 많이 확장되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계속 전문가님 분들이 얘기하는 게 전력이에요, 전력. 전력 인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투자해야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전력주 관련된 것도 투자하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미국에 공장이 있고 미국에서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효성중공업이 제일 좋은 대안이기는 너무 하죠.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 한 주가 300만 원이 그러니깐요. 넘게 됐고 목표 주가가 이제 뭐 400만 원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을 투자하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은 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뒤이어서 움직이고 있는 뭐 산일전기라든지 LX 일렉트릭이라든지 예전부터 강했던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군들도 밸류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다 높아서 많이 올랐더라고요. 사기가 네. 어렵죠. 예.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전력이 부족해서 배엔진을 가져다가 지금 전력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송배전망에서 노후된 송배전망에서 손실되는 전기가 20-30%입니다. 이거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까는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최대한 전력 손실이 적은 HVDC 같은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 음. 거죠. 그러면 이쪽은 어떤 식으로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LX 일렉트릭이 됐든 아니면 효성중공업이 됐든 저는 뭐 종목 하나를 골라서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도 어려우시면 전력 인프라에 투자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만 여기서 전력 인프라는 SMR 관련된 종목 비중이 너무 높은 건 좀 빼시라. 음. 차라리 순수하게 전선, 전력기기, 음. 뭐 송배전망,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투자하시는 게 낫지, 너무 SMR 쪽으로 뭐 건설주하고 뭐 이런 쪽에 너무 많은 비중을 실어놓은 이런 종목군들, 이런 ETF 투자하시는 건 좋은 음.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아니 그래서 인제 제가 SMR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게 한국형 SMR 해외 수출 논의가 인제 구체화되고 있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뭐 가능성이 좀 있고 성사가 있고 좀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이런 겁니까? 어떤 정도 어느 정도 레벨입니까?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근데 이제 SMR은 실제로 지금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죠. 대표적으로 미국의 항공모함, 음. 핵항모라든지 네네네네. 핵잠수함이 실제로 SMR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약간 규모만 더 키워서 가져가면 그게 바로 SMR 아니겠습니까? SMR 그러니까 지금 당장도 할 수 있고, 그 주기기를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어 놨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발주만 하면 어느 정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 건 맞죠. 다만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설치 지역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근데 만약에 이게 공장 옆에 바로 딱 1기가와트 한 기가 한 1기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뭐 예를 들어서 뽑아낸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정도의 전력을 뽑아내니까 예를 들어서 한 공장에 몇 개를 붙이면 된다라고 봤는데, 그 만약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저 막 한 10km 떨어진 데 건설을 해야 되면 그것도 전력망 건설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폐기물 안 나온다고 했지만 실제로 폐기물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뭐 검증도 필요하고 그 실증 기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빨라도 발주도 한 2028년부터, 음.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들어가는 건 2030년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갖고 주가를 끌어올리면 저는 뭐 내러티브가 있는 건 맞지만 분명히 저는 그 문제가 나중에 될 거라고 봅니다. 음. 특히 이제 시장이 지금은 분위기가 좋으니까 내러티브만으로도 갈 수 있는데, 시장 분위기가 조금만 얼어붙어도 내러티브로만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지옥을 봤잖아요. 2차 전지 지옥도 음. 봤고 네카우 지옥도 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SMR과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하게 좀 냉정한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되긴 된다. 그런데 아무리 빨라야 2028년도에 음. 발주, 실제로 완공돼서 가동이 들어가는 건 2030년부터면,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실적이 발생하는 거 2027년 하반기나 2028년 뭐 상반기부터일 텐데, 이걸 벌써부터 주가에 너무 많이 끌어와 음.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페이스X가 인제 해외에서 화제가 되는데 그 우리나라 관련해서 미래에셋이 또 화제가 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이게 계속 좀 말이 많아요. 이게 어느 정도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방식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스페이스X 같은 거 투자를 좀 하고 싶다면? 그러면 미국의 스페이스 상장하면 그걸 사시면 되죠. 네네. 근데 지금 테마로 미래에셋이 계속 지금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더 웃긴 건 미래에셋 벤처 투자까지 뜨고 있는 거죠. 네네네. 뭐 실제로 지분 갖고 있는 기업들 뭐 주가가 만약에 아주 높은 가격에 상장을 하고 또 급등을 한다면 일부분 영향 받겠죠. 네네. 왜냐하면 그걸 또 현금화하는 과정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당연히 영향 받을 텐데, 이미 주가가 선반영해서 막 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뭐 실제로 되면 6월 달에 되면 세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뭐 즐기시는 것까지 뭐 제가 말릴 수 없고 그냥 테마로 즐기시라. 그다음에 실제로 상장되고 나서는 그냥 그 종목에 투자하시라. 스페이스X에 투자하고 싶으시면 스페이스X를 사셔야지 왜 딴 걸 삽니까?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테마주는 생명력이 너무 뻔한 테마주들인데 어쨌든 그래도 시장이 뭔가 힘이 약해질 때마다 강하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트레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은 뭐 테마로 트레이딩을 즐기시라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에 약간 그런 후광 효과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나중에 뭐 IPO를 한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밸류에 어떤 약간 영향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게 이제 착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것 때문에 주가가 50만 원 온 거예요. 음. 만약에 그거 아니었으면 저는 현대차 30만 원 죽어도 못 넘었을 거라고 네, 봅니다. 네, 네. 다른 레거시 자동차 중에 이 정도의 주가가 올라온 종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현대차가 지금 뭐 테슬라와 비견될 수 있는 회사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말도 안 되게 비싼 건 맞지만 테슬라는 나름 굉장히 복합적인 회사잖아요. 그렇죠. 현대차는 매우 심플한 회사잖아요. 그냥 자동차 회사입니다. 거기 수많은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매우 심플한 자동차 회사에 거기에 이제 로봇 지분을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한 회사예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자율주행도 여기서 개발하다가 저기서 개발하다가 돈 한 벌써 7, 8조 날려먹고 지금 이 돈 어떻게 회수할지도 방법도 안 나와 있고 플레오스 관련돼서도 여기저기 이상한 뭐 보도자료 뿌리면서 사람들 다 잘못 알고 있고 플레오스는요 그냥 상위 개념입니다. 이 플레오스라고 하는 SDV가 제대로 되기 위해선 아무리 빨라야 2028년이에요. 이거 2028년에 될지도 안 될지도 몰라요. 이번에 나오는 플레오스는 플레오스 커넥트라고 해서 말 그대로 차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면 마치 SDV 되고 뭐 자율주행 될 것처럼 엄청나게 막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현대차의 자율주행 수준이나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수준은 아직 레거시 자동차보다 약간 나은 정도의 수준이지 테슬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에 비견하거나 테슬라를 빠르게 쫓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국의 상위 업체들과 비교하기엔 아직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럼 뭐 현대차 남해연구소에서도 일부 인정하고 있는 건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또 현대차 욕한다고 하겠지만 네. 뭐 욕하시라고 하시죠 뭐.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대차의 로봇은 이미 주가에 이게 100% 반영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미 주가가 2배 이상 뛰면서 어느 정도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로봇 모멘텀을 더 반영하려면 현대차 로봇을 줄을 서야죠 지금. 여러 기업들이 뭐 지금 현대차에서 3만 대 한다고 했으니 한 10만 대 정도는 다른 데서 벌써 사갔어야 되지 않나요? 아무도 지금 안 사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로봇이 정말로 인간의 일을 여러분들 자동차 공장에서 사람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의 최종 확인만 합니다. 나머지 이미 다 자동화돼 있어요. 로봇들이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그 로봇이 가서 그런 걸 하려면 하네스 연결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의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 AI 돌려서 잘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그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 로봇이 들어간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봇을 현대차 공장 안에 집어넣는 것까지 오케이. 그래서 오른 것까지도 오케이.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요? 그럼 이게 지금 정말로 좋은 로봇이라서 전 세계 뭐 인간을 다 대체할 만한 로봇이면 벌써 한 10만 대 팔렸어야죠. 그렇으면 뭐 주가 80만 원 갈 수 있겠죠. 뭐 그게 아니라면 저는 그렇게 흥분할 이유가 없고 정말로 이제부터 판매량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미국에 상장이 돼서 정말로 뭐 시총 100조가 되고 그다음에 뭐 지분 가치가 늘어나면 뭐 그 정도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지만 지금 이 정도의 수준에서는 저는 주가에 충분히 호재가 녹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